법인 돈은 함부로 못 쓰니까 네. 그냥 개인 사업자, 네. 성실이더라도 그냥 지금처럼 할게라는 네. 분들이 딱 선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제일 크거든요. 네. 어떻게 좀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개인 사업자는 사실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싶으면 개인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긴 맞는데 특이하게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내시는 60% 가까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내시면서 개인 사업자를 하시기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활비 정도는 급여로 책정하시고 1년짜리 단기 자금들은 뭐 배당,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자금들은 퇴직금, 배우자 간의 그 공제를 활용한 주식 증여, 주식 소각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개인 사업자보다 약 한 50%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실제 또 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제 네. 고객을 발굴하면 네. 초회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분들한테 어떤 컨설팅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네. 혹은 추가 상담이 잡힐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 불안하기도 한데 네. 그런 관점에서 이 법인 영업이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수강을 열심히 하면 네. 성장해서 계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야인가요?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죠? 저는 그 법인 재무설계를 개인 재무설계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으로 이렇게 코칭하는 기관이 없다 보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보다 더 정확한 게 법인이에요. 법인은 정해져 있거든요.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안정기를 거쳐서 성교생산까지. 그러면 3년, 5년 또는 10년 이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미래를 설계해 드리는 거죠. 대표님께서 그걸 수용을 하시면 아마 2차 상담, 3차 상담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그게 흥행나하다. 전혀 맞지 않는 말이다 하면 아마 상담이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금융영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표님이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느냐. 일반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대표님께 맞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워서 습득하려고 하면 네.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지 좀 단기간에 그런 효율을 좀 올릴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법인에 대한 어떤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어떤 부분들이 있고 임원의 역할, 주주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AM하에서 많은 교육들이 있는데 단계별로 이런 교육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과정을 섭렵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사례인 경험이 있는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수강하시면 단기간 내에 한 6개월, 짧으면 3개월 또는 길면 1년 이내에는 전문가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주변의 동료분들이 뭐 300만 원, 500만 원의 월납보험료에 고액 계약을 하는 걸 보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의도 들어오고 본인도 좀 그런 시장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싶은데 또 하고 있는데 성과가 잘 안 나온다. 네. 또 내가 실행까지는 못하겠고 고객을 그냥 앉추는 정도까지만 할 것 같은데 네.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라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신데 네. 그런 측면에서 법인 진단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좀 다가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세무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일반 금융위원과 다른 또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아까 진단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보는 관점이 살짝 좀 달라요. 그러면 우리 금융위원님께서는 어떤 협업을 통해서 저랑 같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화법을 써서 이 법인 대표님을 만족시키는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경험하시면 좀 더 성장하시는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법인의 어떤 설립, 네. 법인 전환부터 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설립 단계에서 아니면 법인을 전환한 단계에서 우리 금융영업인들이 좀 네. 해드릴 수 있거나 네. 유념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1억 정도가 안 되면 권유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전환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금융용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인 세무사한테 그냥 일반 사업 양수를 할지 또는 세관면을 할지 회무출자를 할지 이런 것들은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바람직하고요. 맡긴다라는 거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네. 협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실무를 진행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당연히 전문가가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대표님들께 가장 중요한 거는 법인 전환할 때는 주주 명부를 어떻게 세팅할 것인가, 그리고 정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금융영업인들 분 입장에서는 네. 정관 세팅, 네. 그다음 주주 세팅에 네. 대해서 조금 네. 이게 왜 그렇죠? 제가 상담한 60대 이상의 대표님들은 지분율이 다 50%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잉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야 되고 주식을 물려주면 상속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본인의 지분을 낮게 만약에 정했다면 지분에 대한 리스크가 한 절반 정도는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개업할 당시 2000년도 초반에 이런 컨설팅이 유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법인을
우리가 설립하는 시기부터 네. 나중에 승계할 것까지 염두를 하고 초반에 주주 네. 세팅을 좀 해야 된다. 맞습니다. 특히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네. 분들일수록 네.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법인 전환이나 설립을 하면 가장 저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건 법인 돈은 함부로 못 쓰니까 네. 그냥 개인 사업자 네. 성실이더라도 그냥 지금처럼 할게라는 네. 분들이 딱 선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제일 크거든요. 네. 어떻게 좀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개인 사업자는 사실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나라에 세금을 많이 내고 싶으면 개인 사업자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긴 맞는데 특이하게 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까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내시는 60% 가까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이 내시면서 개인 사업자를 하시기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해서 법인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생활비 정도는 급여로 책정하시고 1년짜리 단기 자금들은 뭐 배당, 그 다음에 중장기적인 자금들은 퇴직금, 배우자 간의 그 공제를 활용한 주식 정유, 주식 소각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면 개인 사업자보다 약 한 50%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법인 돈은 잘 못 꺼내는 거야 라는 불안감이 있지만 이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여지 측면에서 보면 개인 사업자분들은 좀 한계가 있고 네, 맞습니다. 법인들은 이제 다양한 네. 전략들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 다양한 전략들을 우리 금융영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좀 배우셔서 우리 대표님들한테 매력적으로 좀 어필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한 거고 네. 설립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초반에 어떻게 주주를 세팅하고 정관을 세팅하느냐가 나중에 이제 회사가 잘 돼서 어떤 네. 승계를 할 때까지에 대한 것들을 염두하고 해야 된다.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우리가 법인 설립 전환했을 때 특히 전환했을 때 무형자산 양수나 영업권 평가라는 게 좀 있잖아요. 네네. 그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느 시점에 뭘 기준으로 좀 해야 될까요?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했을 네. 때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네. 권리금을 네, 맞습니다. 법인으로부터 좀 받는 구조다.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를 인수하고 싶을 때 그 가게에 대한 인테리어 값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장사가 잘 되면 매수인이 이득을 얻잖아요. 당연히 권리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 권리금이 영업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업권은 뭐를 기준으로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는? 영업권은 기본적으로 이제 순자산 대비 3년간의 평균 이익이 많이 나냐, 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세법상 평가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방법은 감정평가사한테 맡겨서 실제 영업권을 정확하게 감정을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감정평가사한테 맡기는 게 금액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법인 전환하고 나서 어느 기간에 좀 네. 영업권 평가를 좀 많이 하나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사업을 양도양수할 때 영업도 같이 하는 게 표준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법인들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잖아요. 성장하는 법인들은 당연히 이제 절세에 대한 네. 세금에 대한 고민을 네. 할 수밖에 없는데 요즘에 가장 많이 좀 활용하는 컨설팅 기법이라든지 네. 대표님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자본거래에 관련된 부분들이 관심이 가장 많으시고요. 그리고 또 특정 법인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습니다. 두 가지 이제 좀 말씀드리면 자본거래, 네. 특정 법인인데 먼저 자본거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자본거래 반대말은 손익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손익거래라는 건 회사가 이익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자본거래라는 건 이제 주식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 불균등 또 저가 유상 증자, 신이익 소각 뭐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유행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다음 특정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설립된 법인 수가 103만 개 정도 되거든요. 103만 개요? 네. 5년 전에 80만 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법인이 많이 생겼느냐? 실제로 사업하는 법인이 많이 생긴 게 아니라 사실 개인 같은 법인들이 많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가분들이 1인 법인, 가족 법인들을 만들어서 이 절세에 많은 어떤 활용을 하고 계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특정 법인이라는 건 어떤 네. 사업을 운영하기보단 네. 절세를 하기 위한 활용의 목적으로 우리가 설립한 법인들을 좀 특정 법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컨설팅에는 어떻게 좀 활용이 되고 있죠? 컨설팅 할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법상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사업은 하지 않고 법인만 세워서 뭔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을 많이 하는데 상법상 정관의 목적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기재를 하고 그 사업을 또 시행을 해야지만 나중에 세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에 이제 많은 대표님들하고 상담했을 네. 때 어떤 포인트에서 좀 반응을 하고 우리가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포인트에서 금융상품하고 좀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특정법인의 최근의 이슈는 이 특정법인이 대부분 세법상은 성실신고법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가 9% 세율이 사라지고 19% 부분 인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법인세 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경영위정기보험이 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대부분 현실에서 우리가 현장에서 막상 컨설팅을 하게 되면 보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좀 강하거나 네. 수수료를 좀 정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럴 때 이 금융상품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어떤 세무사님만의 노하우가 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 목적 자금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융경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법인 보험의 1번지는 퇴직금입니다. 근데 사실 퇴직금의 장점과 맞지만 약점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한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속력수가 짧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도 크지도 않고 세부 부담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자본 거래를 통해서 한 5년 6년 만에 한 6억 이상의 돈을 인출할 수 있는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랜들을 잘 활용하시면 대표님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십니다. 이게 우리 금융영업 하시는 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좋은 포인트인데 네. 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네. 장기 납입 상품이다 보니까 오래 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죠. 내가 2, 3년 뒤에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5년, 10년 상품을 내지? 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거고 네. 또 대부분 단기 상품들 뭐 1년 적금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데 10년 동안 내야 된다라는 그 기간에서 주는 압박감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오랫동안 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퇴직금 같이 오래 시간이 걸려서 적립해야 되는 상품하고 잘 맞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퇴직금을 우리가 1년 만에 내고서 차질게요라고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오히려 10년 정도 일하고 나서 우리가 필요하는 목적 자금을 10년 동안 낼 수 있는 상품하고 매칭시키는 이 기술이 보험과 컨설팅에 잘 맞는 거고 그 두 가지 공통 분모는 오랫동안 일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기간에서 오는 부담감을 해칭할 수 있는 상품과 근로 연수가 맞아떨어지는 게 보험과 컨설팅의 묘미라고 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이 먼저 개인의 재무 설계를 통한 1년짜리 상품을 가입하셔야 되는지 10년 상품을 가입하셔야 되는지 법인도 똑같이 1년에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 10년에 컨설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턴트의 대표님을 대하는 태도와 목적 자금의 기간의 인지를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로부터 좀 우리 금융영업 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하셔야 대표님들이 할 수 있는 거절 처리로부터 대응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 만나 뵐 때 옵션을 3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 옵션은 퇴직금인데 모든 금융경험인들이 알고 계시는 그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옵션은 보통의 정기보험들이 7년 시점이 되면 연금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세법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연금 전환을 통해서 노후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5년이나 6년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자본 거래를 통해서 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을 한 3가지 옵션을 이제 설명드리면 매우 만족해 하십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죠. 필요는 한데 꼭 보험을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큰 허들이죠. 그거는 이제 이 보험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소비자들한테 좀 과거부터 부정적인 선입견. 맞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가입하려고 하는 상품이 매력적일지라도 그 부정적인 선입견이 더 강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 금융영업 하시는 분들의 지식이나 컨설팅의 효과로서 상쇄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제안을 좀 많이 해보고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좀 해보셔야 이런 것들이 좀 노하우가 쌓이겠네요.